안녕하세요, 고원장입니다. 지난 영상들로 성인 ADHD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증상들, 치료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가졌는데요. 오늘 영상으로는 성인 ADHD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 초반에 궁금해하실 만한 약에 대한 궁금점들을 모두 담아보았습니다. 각각의 약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제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인 ADHD 치료를 위해 쓸 수 있는 약은 크게 두 가지, 각성제와 비각성제로 나뉘는데요. 각성제는 콘서타와 메디키넷, 비각성제는 아토목세틴이라고 합니다. 두 약 모두 공통적으로 ADHD 증상 전반에 대해 개선을 기대하죠. 그러니까 약의 효과를 보게 되면 주의 집중력이 향상되어 집중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잡생각이 줄어들어 중요한 일을 할 때 불필요한 전환이 줄어들고 효율이 올라갑니다. 또 전반적으로 정신적으로 차분해지기도 하고 앉아있을 때 자주 움직거리는 분들은 움직임이 잘 자제됩니다. 욱하거나 말실수, 충동에 따른 행동 등에 대해 자기 조절력이 향상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약의 종류에 따라서 달리 기대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각성제는 아침에 먹었을 때 정신이 들면서 각성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커피처럼. 하지만 커피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는 거고요. 비각성제는 각성제가 아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각성 상태를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잠이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히려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아침에 기상 후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수월해졌다고들 하십니다. 두 약이 모두 장점이 명확하면서도 사람마다 잘 맞고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합으로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조합이라고 하면 각성제 단독, 각성제 조합, 비각성제 단독, 각성제와 비각성제의 조합 등으로 여러 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각성제와 비각성제는 비교적 자주 겪는 부작용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각성제를 먹고 가장 흔히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은 불면, 식욕저하, 두통, 두근거림, 입마름 등입니다. 대개 교감신경계가 항진되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며 과격한 운동을 했을 경우나 불안이 신체적으로 나온 증상과도 유사하게 느껴질 수 있죠. 따라서 이미 불안 증상을 몸으로 겪었던 분들은 고통이 증폭될 수 있으니 사용을 자제하거나 신중히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불안하면 각성제 사용을 못하는 것이라고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불면, 두통, 두근거림과 같은 부작용들은 잠시 보조적인 투약을 병행하면서 적응 과정을 수월하게 만든 이후에 다시 ADHD 약 단독으로만 약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비각성제를 먹고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은 위장장애, 어지럼증, 피로, 졸음, 수면 중 기상, 과도한 발한 등입니다. 있을 수 있는 부작용에 개인차가 큰 편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살피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이하게도 졸려하는 분도 있고 잠에서 깬다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느끼시는 바에 따라서 취침 전 복용으로 하거나 아침 복용으로 하는 등 투약 시간에 차이를 두게 됩니다. 물론 ADHD 약의 부작용들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적응이 되어 사라지는 것이 보통이고 연구 결과로 볼 때 부작용이 심하다는 사유로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는 5%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작용을 적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최소 용량부터 시작해서 적응 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증량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특히 신체적인 컨디션이 뒷받침되어 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수면과 식사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동시에 다른 지병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 체력은 괜찮은 상태인지를 봐가면서 약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더 자세한 내용은 성인 ADHD 약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제 다른 영상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ADHD를 가지고 있으시면 특히 오전 중에 각성이 어렵기 때문에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 커피와 약을 함께 사용해도 되는지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이 먹어도 되지만 신체 반응을 살피면서 커피의 적정량을 찾아야 한다 입니다. ADHD 약 중에 각성제는 교감신경계가 항진될 수 있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또한 교감신경계가 항진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작용이 중첩될 수 있거든요. 특히 부작용 중에는 두근거림, 불면 등의 작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ADHD 약물 치료를 시작하신 분들은 우선 약을 복용하고 각성도를 체크해 본 후 모자람이 있다면 커피를 소량씩 마셔보면서 신체 반응을 살피고 괜찮은지에 따라 하루에 마시는 양을 점차 늘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각성제의 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커피의 양도 줄여서 시도를 하는 것이 좋겠죠. 사실 커피를 좋아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각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라면 각성제 사용 단독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커피를 끊게 되시거나 디카페인
카페인 커피로 바꿔 드시는 것을 진료 현장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비각성제만 드시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주의는 필요한데요. 비각성제의 부작용 중 커피와 병용할 때 불편함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수면장애와 위장장애입니다.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서 수면 중에 더 자주 기상하게 되거나 위장장애가 강화되어 느껴질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함께 사용할 때 어떤지를 보면서 서서히 커피 사용량을 늘리는 것을 추천드려요. 술을 마셔도 되냐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종류의 약이든지 술과 병용은 피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 맞습니다. ADHD 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알코올이 함께 있으면 ADHD 자체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몸 안에 ADHD 약의 혈중 농도를 올려서 부작용을 더 크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로운 점이 큽니다. 비각성제는 작용시간이 24시간 이상이니 만큼 술을 피하는 것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각성제는 작용시간이 8에서 12시간이니 그 시간이 지나면 술을 마셔도 되지 않나 하는 궁금점이 생길 법도 한데요. 사실 약의 성분 자체는 효과를 보는 시간이 넘어 24시간 이상까지도 몸 안에 잔류한다고 해요. 그러니 아쉽지만 아침에 약을 먹고 밤에 하는 음주라도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답니다. 내성이 있다는 것은 동일한 약으로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용량을 올려야 된다는 뜻인데요. 주로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장기간 사용하시는 분들이 경험하시는 내용이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각성제는 내성의 위험이 최소한으로 적으며 비각성제는 내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ADHD 약이 내성이 있거나 심하게 의존이 된다는 오해를 가지기도 하는데요.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각성제를 먹고 효과를 빨리 보는 분들은 약의 효과를 볼 때 체감되는 느낌과 약을 먹지 않은 날의 느낌의 차이를 크게 경험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보고 내성이 있다고 여기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각성제를 일정 기간 드시다가 갑자기 중단할 경우에 일주일 정도 금단 증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를 의존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약의 기전을 살펴보면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데요. 더 자세히 말해보자면 ADHD 약은 마약과 달리 외부에서 새로운 물질을 공급해 주거나 몸에서 새로운 물질을 분비시키도록 촉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몸 안에 기존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을 뇌 신경 연접에서 쓰이고 남은 것을 바로 흡수되지 않도록 신경 전달 물질의 재흡수 억제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단지 뇌 신경 연접에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더 오랫동안 머물도록 하여 ADHD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ADHD 약의 작용 방식은 대표적인 우울증 약으로 알려진 SSRI의 작용 방식과 유사한 거예요. SSRI를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효과를 보지만 내성이 생기거나 의존이 된 상태는 아닌 것과 마찬가지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ADHD 약을 바쁜 날 혹은 주중에만 먹는 식으로 하시기도 하는데요. 약을 드신 날은 퍼포먼스가 좋고 하루를 효율적으로 잘 보내시는 반면에 약을 먹지 않은 날은 늦잠을 자고 오후부터 하루를 시작해서 특별한 일과 없이 쉬거나 많이 자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소아청소년 ADHD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휴약 기간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이는 내용이 좀 다른 것이 식욕 저하에 따라 성장이 정체될 것을 보완하기 위한 기간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성인 ADHD의 경우에는 따로 휴약기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이상적인 ADHD의 치료는 이렇습니다. 평균적인 나의 퍼포먼스를 올리고 그 상태로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를 예상하게 되어 계획적으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원하는 지점에 도달할 가능성을 올려주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약을 안 드시는 날이 종종 생기게 되면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예상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세워놨던 계획에 변수가 크게 생기게 됩니다. 아니면 계획을 무시하게 되어버리거나 계획을 세우지도 않게 되죠. 또 ADHD 증상의 핵심 중 하나가 관심사에 따른 퍼포먼스 발휘가 극과 극이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 퍼포먼스 발휘가 잘 되고 어떤 날은 퍼포먼스가 저조한 날이 다시금 생기게 된다면 치료를 받기 전과 마찬가지로 치료의 의미가 반감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ADHD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치료에 대한 기대치나 생각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들이밀 수 없는 것이지만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봅니다. 특히 약을 쉬는 날에도 꼭 중단 없이 드시기를 강조드리고 싶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약을 먹었다가 안 먹었을 때 역체감이 크신 분들입니다. 주로 각성제를 드시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역체감이라는 것은 과도한 피로, 수면 과다, 식욕 과다
등의 증상을 말하는데요. 이 때문에 주중에 높아진 퍼포먼스로 잘 쌓아 올린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말 48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손실을 다시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당사자의 심신이 힘드시고요. 그래도 쉬는 날은 릴렉스 해야겠다 라는 경우시면 용량을 줄여서 드시는 한이 있더라도 하루를 버리듯이 지내게 되는 날은 없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약을 중단 없이 꼭 드시기를 강조드리고 싶은 두 번째는 비각성제를 드시는 경우입니다. 먹은 당일에 효과를 보는 각성제와 달리 아토목세틴은 마치 항우울제처럼 일정 기간 이상을 드시다 보면 효과가 지연되어서 나타나며 거의 매일 연속적으로 투약된 이후라야 비로소 뇌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의 사용 효율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이 있으면 제대로 효과를 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약을 처방 기간 중에 절반 이상을 먹었다고 해도 기대대로 효과를 못 볼 수도 있다는 뜻이죠. 아토목세틴은 꼭 매일 투약하는 것을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자주 듣는 질문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치료 초반에 주로 궁금해하시는 성인 ADHD의 약에 대한 내용들을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성인 ADHD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발전적인 치료 과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점점 만족스럽게 바꿔가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